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학년도 수능국어 14에서 17번 질문입니다. 철학 질문이고요. 인격의 동일성에 대해서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 이 지문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어요. 철학 자체가 좀 사실은 어렵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인격이라는 거에 있어서 동일성, 자기인식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문제도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려운 지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대. 대신 이제 이런 철학적인 지문은 어떻게 이제 구조화해서 빨리 이해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장 하나하나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의 개념을 내가 어떻게 나의 언어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는지 그거를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좀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 그중 나를 자아라고 한다. 네, 어떤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자, 볼게요. 일반적인 의미와 철학적인 의미를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일반에서의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나라고 부릅니다. 근데 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 인간을 인격이라고 부르고 나를 자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네,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다.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과거의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9시까지 학교에 가는 거를 생각해 볼게요. 자, 과거에는 8시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기상을 했어요. 과거예요. 근데 현재는 내가 어떠냐면 8시 40분이어서 학교에 가려고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봐보세요. 자, 과거에 내가 일어난 건 왜 일어났죠? 9시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8시 40분에 내가 걸어가는 건 왜 가요? 9시에 학교를 가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볼게요.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에 8시에 일어난 나와 현재 8시 40분에 걸어가는 내가 동일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한 약속 9시까지 학교를 가야지, 그래서 내가 일어나야지 라는 것을 현재 내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자, 여기서부터 포인트 나오죠? 칸트 이전까지라고 나요. 어떤 시점이 나오면 어때요? 그 변화가 분명 나오죠. 그리고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네, 독서에선 이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칸트 이전이다. 그럼 칸트 이후도 당연히 나오고 어떤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겠고 시대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견해의 차이점이 나오겠네요. 이 포인트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여기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는 것이었다.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리키며 인식은 알을 말한다. 이 얘기를 볼게요. 칸트 이전에는 인격의 동일성, 어떤 인간의 동일성을 설명한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이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건데 이게 뭐냐면 생각하는 나. 즉 그게 영혼이죠. 영혼이 그냥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냥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의 동일성이에요. 인격의 동일성이라고 한다면 과거, 현재 나와 현재, 미래의 내가 같다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인간이, 이 인간이라는 사람이 모두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시간이 흐르면 그냥 같은 거야. 과거, 현재 나는 그냥 같은 거야. 생각하는 나는. 그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주관, 단일한 주관이라는 거죠. 단일한 주관. 여기서의 주관은 이 사람은 인식의 주체, 인식을 하는 주인공이라는 거고, 여기서 인식은
암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안다. 무언가를 안다는 것을 하는 거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된다 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나오네요. 칸트. 이때부터는 다른 얘기가 나오겠네요. 자, 칸트는 반대의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의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가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인식한다. 이건 오케이,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존재한다, 실제한다라는 것을 실제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냥 예로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눈이 있어가지고 이건 케이크입니다. 눈으로 내가 케이크를 본다. 인식을 하죠. 근데 그거를 나는 눈으로 본다. 그쵸? 이렇게 있어요. 내가 케이크를 보는 거는 인식을 하는 거고 내가 눈이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눈이 있다 라는 거는 이 실제하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내가 인식을 하는 거는 무언가를 인식하기 위해선 생각을 하는 건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실제한다 라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있다고 해서 나라는 사람이 실제한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약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뜯어보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니야. 그냥 생각이라는 게 있는 거지 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자기의식은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즉 영혼이 실제함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실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게 가능성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냥 단일한 주관으로서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합니다. 영혼이 인격이라고 한 거는 과거 이야기를 반대하는 거네요. 칸트 이전의 생각을.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것은 인격이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두 전제 모두 납득할 수 있다. 이 두 개는 오케이. 하지만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문장을 뜯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동의하는 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뭐래요? 인격이다.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라는 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니까 시간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간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동일성을 의식하는 것은 A는 인격이다. B다. 이렇게 해볼까요? 두 번째 문장.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 여기서 자기의식은 스스로의 동일성을 의식하는 거죠. A다. 영혼 안 나왔던 개념이니까 C는 A다 라고 해볼까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은 A는 B다. 두 번째 문장 C는 A다. 이렇게 되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영혼이 C는 영혼 B다? 인격이다? 이거를 도출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 전제들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결론은 도출되지 않는다. 이거랑 이거라고 해서 C가 B다, 영혼이 인격이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볼게요.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 요 의식입니다. 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라는 뜻. 스스로의 동일성, 과거, 현재, 미래의 내가
동일하다라는 실존하는 나, 그쵸? 실존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해되셨죠? 그건데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 이거요. 영혼이라는 게 생각하는 나죠? 그러니까 자기의식한다는 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생각하는 나가 자기 생각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나오는 이 의식은 그냥 꼭 무언가가 실제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냥 생각한다라는 뜻이죠.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거. 내가 케이크를 보는 거는 눈이 있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의식과 이 의식이 같으면 이렇게 A는 B고 C는 A니까 C는 B다라고 이 인식이 묶여서 들어가지만 얘는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바로 통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결론 내릴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다음 문장 갑니다.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하다, 과거, 현재, 미래가 같다라는 걸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면 요때 이제 만나겠죠. 그쵸? 요때 만나겠죠. 서로 만나요. 자, 이렇게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 얘가 지금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내가 다 복수예요. 이거 다 따로따로인데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인격, 이런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칸트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경험적 판단, 윤리적 판단 등의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는 이거죠. 경험적 판단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아는 거죠. 이런 거예요. 과거, 배가 고픔. 현재, 밥을 먹음. 미래, 배가 부름. 이렇게 하면 경험적 판단이 과거에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서 지금 배가 부르구나. 이런 경험적, 실제로 내가 경험한 판단이 과거, 현재, 미래가 내가 같은 사람이어야지만 판단할 수 있죠. 아니 내가 그 과거 현재가 없는데 그냥 배부른 상태면 내가 배고파서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른 이런 경험적 판단을 할 수 없죠. 그냥 내가 배가 부른 상태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윤리적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적으로 누가 배고프다고 해서 훔치면 나쁘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과거 쭉 흐름이 있어야 요걸 알아야 내가 판단을 하는 거지 과거를 모르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같아야 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그쵸? 배고픔, 밥 먹음, 배부름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죠? 네, 1초라도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흐르는 건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시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을 관통하여 동일한 인격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칸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거예요. 칸트 이전에서는 그냥 시간이 흐르면 다 똑같은 거야. 과거, 현재, 미래 나는 다 같아 라고 했지만 칸트는 아니 과거에 생각하는 나와 현재 미래를 내가 그게 같다고 어떻게 인식해. 이러한 인식이 동일하다. 과거, 현재 내가 같은 인격이라는 것을 가정을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스트로스는 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아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스트로슨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일단 저 과거와 현재의 칸트가 나왔죠. 이 두 개는 얘를 비판했어요. 그때 스트로슨이 나오면 새로운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칸트를 지지하는 건지 아니면 칸트를 또 반대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면서 봐야겠죠.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생각인 거냐.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는 한대요. 동의를 하는데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에 불과하다고 칸트를 얘는 비판하네요. 칸트를 비판하는 게 뭘 비판하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의 내가 이게 다 복수의 주관인데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고 가정을 반드시 해야 돼 라고 하는 건 철학적 상상에 불과해. 칸트는
복수의 주관, 동일한 인격을 이거를 가정하는 게 요게 그냥 너 상상이야. 야, 너 그냥 말놀이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한 칸트와 달리 스트로스는 인격을 인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칸트는 한 번도 그 신체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여기는 신체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스트로슨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인격은 의식 더하기 신체야. 여태까지 너는 신체 얘기 안 했잖아. 신체가 나와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트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며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다. 자, 자아에 대한 인식 가지고 지금 계속 다투고 있어요. 그쵸? 자아를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다고 인식하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트로스는 시공간적 세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죠. 그냥 현실 세계 말하는 거예요. 말은 어렵지만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 라는 건 뭐예요? 아까 배고픔, 밥 먹음, 배부름 이거. 근데 이거 배고픈 거 어떻게 해요? 배가 아파요. 그쵸? 그리고 먹을 거 보면 막 침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되잖아요. 배고픔이라는 게 막 경험이 되죠. 이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아, 배가 고프면 막 침이 나오고 음식을 보면 침이 떨어진다. 과학적 사실이죠.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 나라는 사람은 키가, 예를 들게요. 키가 180, 몸무게가 80. 그쵸? 그리고 혈액형은 A형,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경험적인 것, 내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 눈으로 보고, 그쵸?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런 걸로부터 추상화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키가 180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다 종합해서 자아에 대한 인식을 추상화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면 자아에 대한 개념은 약간 추상적이다라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쵸? 아, 이런 것들 경험으로 통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자아에 대한 인식은 추상화야. 추상화가 되는 거야 라는 스트로스의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합니다. 시공간적 현실의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냥 다 같다. 배고파서 밥 먹어서 배부른, 이게 그냥 경험이 인격이 통시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지 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식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의존하기에, 그쵸? 자기의식도 경험에 의존해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나의 경험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식은 그냥 단순히 인식만 하는 거야. 칸트는 있잖아요. 영원히 자기의식을 하는 거는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거지. 무언가를 안다는 조건이야 라고 하는 것은 야, 그건 잘못됐지. 그냥 자기인식은 다 신체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인격은 의식과 신체의 합정이고 그리고 자아의식은 추상화가 돼서 간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스트로스는 칸트를 비판을 합니다. 반대되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네요. 자, 그 다음에 롱게네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롱게네스는 또 그러면 스트로슨과 관련된 사람일지, 칸트랑 관련된 사람일지, 또 아니면 과거의 사람의 칸트 이전에 대한 사람일지 봐야겠죠. 자, 롱게네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롱게네스 적어볼게요. 여기 말고 옆에다 적을게요. 자, 롱게네스.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조차 없으므로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썼죠. 통시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고픔, 밥 먹음, 배부름.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갑니다.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이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 없어요. 아니, 배고픈 것과 밥 먹고 배부른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쵸?
배고픈 사람이 A고 밥 먹는 사람이 B고 배부른 사람이 C면 이게 경험적 인식이 되나요? 그쵸? 배고파서 밥을 먹었더니 배부르다라는 인식을 하려면 이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아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 사람은 하는 거예요. 그냥 경험 그 자체다 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그는 자아와 인격이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롱게네스는 이 자아, 인격은 인간에게만 있는 거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롱게네스는 인간은 도덕적 존재이며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은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합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 자율성을 지닌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간다라는 거 그냥 우리가 세계를 산다는 얘기죠.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한다. 자, 밥을 먹을 필요가 있나요? 피자를 먹을 수도 있죠. 빵을 먹을 수도 있죠. 주스를 먹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내가 자율성을 지닌다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나 그냥 밥으로 할래. 이거예요. 그러려면 이 선택을 하려면 어때요? 신체가 있고, 아니 내가 이거를 먹으려고 하면 입이 있어야 되고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체가 있고 살아 있어야 된다. 죽어서 먹을 순 없겠죠.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각자 자신의 것이라고 통시적으로 인식하는 신체라고 롱게네스는 주장합니다. 얘는 인격의 동일성의 기준은 그냥 신체예요. 아니 내 몸이 겪고 있는 내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배고프고 밥 먹고 배부르다고 느끼고 있는 그 신체이다. 추상화된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그 신체 그 자체야 라고 롱게네스는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자, 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비판이 되는데, 자, 칸트 이전에는 어땠나요? 여기서는 지금 주제는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인격의 동일성이라고 하면은 과거, 현재, 뭐 미래까지 포함한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사람이 다 같다.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이 같다라고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칸트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냥 나 영혼, 생각하는 나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쭉 이어져. 그냥 죽지 않으면 그냥 같은 거야. 그냥 내가 나라는 거지 뭐 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근데 갑자기 칸트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있잖아. 나는 너가 말하는 과거에 생각하는 나는 생각하는 나. 이건 어떤 인식의 조건일 뿐이지 내가 어떤 존재한다고 보진 못하는 거야. 그쵸? 내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내가 무언가를 저기에 사과가 있네? 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생각을 해서 그걸 안 거지. 근데 내가 존재한다는 건 알 수가 없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혼이 인격이다? 아니, 그럴 수는 없어. 여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과거, 현재 이런 사람이 다 같다? 이런 증명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시간 속에서 만나는 여러 주체 과거, 현재, 미래에 나가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이 된다. 이러한 가정이 있어야 돼. 이러한 가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알 수 없어. 이게 있어야 경험도 하고 판단도 할 수 있어. 그쵸? 그리고 칸트에서는 나는 신체에 대한 생각은 안 해. 인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만이야. 근데 여기서 갑자기 스트로슨이 나오면서 얘가 어때요?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해요. 비판을 하면은 야, 이거 너 철학적 상상이야. 그냥 너 말놀이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인격은 의식과 신체의
조합이거든. 너는 지금 신체에 대한 내용이 없잖아. 그치? 왜냐면은 신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 하는 거죠. 경험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게 이제 과학적 사실이야. 아니, 사람이 배고프고 밥 먹고 배부른 이게 경험적 사실이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다를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하니 이게 말이 되냐? 사람이라는 인격이라는 건 의식과 신체가 같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다를 수 있으니까 가정을 하자?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성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통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아의 인식을 추상화해.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한 다음에 그걸 내가 추상적으로 해서 나라는 사람이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명 더 나오죠. 롱게네스가 나옵니다. 롱게네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나오냐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 사람은 인격 동일성은 인간에게만 적용이 돼. 얘는 그리고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에서 추상화된 게 아니고 그냥 신체야, 신체. 추상화가 아니야. 왜냐면 사람이라는 건 도덕적인 존재인데 인간은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야. 근데 도덕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 선택을 하면 얘가 밥 먹는 게 밥이냐, 피자냐, 빵이냐, 주스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어.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선택을 한 거야, 밥으로. 자, 그러려면 내가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 내가 몸이 있어야 돼. 신체가 있어야 되죠? 그쵸? 먹을 수 있는데 몸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안 되죠? 살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격이 동일성 하려면은 무조건 신체만 있으면 돼. 신체야 라고 세기를 박아요. 얘는 의식과 신체가 합쳐진 거지만 나는 신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롱게네스와 스트로스의 얘기는 또 유사하지만 또 약간은 다르죠. 그쵸? 얘는 또 추상화가 됐다고 했지만 추상화가 아니라 얘는 신체라고 그냥 세기를 박아서 끝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얘기하는 것들을 구조화하면서 내 것을 만드시기를 바라고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